안녕하세요. 엑셀 제7강 수식 참조와 함수 마법사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참조는 이제 수식 작성했었잖아요. 그 수식에서 우리가 그 셀 주소만 가지고 해서 쭉 복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그 다른 수식을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고요. 또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를 간단하고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을 좀 실행할게요.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엑셀이 실행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 수식 참조를 하는데 이전과 다른 그런 걸 한번 작성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좀 시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금, 이율, 이자. 원금은요, 10만원부터요. 10만원, 다음에 15만원, 30만원, 50만원, 다음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다음 1000만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은 몇 프로로 하냐면요, 7.6%로 하죠. 0.076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자를 구해야 돼요. 그죠?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한번 구해보죠. 이자 어떻게 구하죠? 원금 곱하기 그냥 이율 하면 되죠. 그럼 수식이, 수식이니까 는 먼저 입력하시고요. 원금 A2죠. A2 곱하기 이율 B2 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15만원에 대한 이자도 구해야 되고 30만원에 대한 이자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 해서 C9까지 복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이전 시간에 배울 때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자동으로 쫙 나왔어요. 그래서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한번 수식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C3셀로 이동을 했습니다. C3셀에 있는 수식을 보니까 A3 곱하기 B3이에요. A3 곱하기 B3. B3은 지금 아무 값도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수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C3셀에는 A3과 B2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쭉 해서 값을 곱할 때마다 항상 B2 셀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이율이 들어있는 이 셀에 셀 주소값은 변하면 안 돼요. 대신 앞에 있는 원금은 하나씩 행이 증가가 돼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수식을 다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수식을 지웠습니다. 지우고 는 A2에다가 곱하기 B2를 더하는데 B2를 곱하는데 여기서 F4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F4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B 앞에 E 앞에 달러가 붙었네요. 그죠? 달러 표시 붙었죠? 이 상태에서 엔터 쳤습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죠? A2 곱하기 B2예요. 근데 B2가 달러 B 달러 2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결과값이 나왔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C3셀로 갔습니다. C3셀에서 수식을 보니까 A3 곱하기 달러 B 달러 2 그죠? C4셀도 한번 볼게요. A4 곱하기 달러 B 달러 2 그죠? 그렇게 됐죠. 보시면 달러 B 달러 2는 수식을 복사를 해도 그대로 있네요. 근데 안 붙인 거는 행이 계속 증가가 됐죠. 더 보기 편한 방법을 한번 볼게요. 도구 옵션 메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화면 표시 탭에 수식이라고 있어요. 그죠? 창 옵션에 수식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수식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A2 곱하기 B2 달러죠. 달러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것만
A2, A3, A4, 5, 6, 7, 8, 9하고 증가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러 표시가 붙은 거는 변경이 안 된다. 그죠? 변경이 안 된다. 다른 것을 한번 해보면서 좀 실습을 해볼게요. 다시 도구 옵션에서 수식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쉬트 2로 이동을 합니다. 쉬트 2에서 다른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점수에 대한 건데 B2 셀에다가 B1 셀에다가 40% 실기 점수는 40%가 반영이 되고요. 다음에 필기 점수는 60%가 반영이 돼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름 실기 점수, 다음 필기 점수, 다음 합계입니다. 다음 어디까지 입력을 하냐면 10행까지 입력을 할 겁니다. 김민영, 정서범, 서범석, 유지연, 김영철, 유진희, 박성진, 이오영입니다. 다음 실기 점수입니다. 실기 점수 80, 90, 85, 90, 65, 70, 70, 85. 다음에 필기 점수 95, 75, 85, 70, 95, 90, 85, 90.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합계 보통 어떻게 구했어요? B3부터 D10까지 쭉 그냥 해가지고 구하면 그냥 합계가 구해져요. 그럼 200점 만점에 지금 필기점수 100 만점, 다음에 실기점수 100 만점에서 합계가 구해지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기점수가 40%가 반영이 돼야 되고 필기점수가 60%가 반영이 된 100점 만점의 점수를 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D3에 있는 셀에 수식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우선 보시면 3행에 있는 김민영이라는 사람의 실기점수와 반영 비율을 곱해서 필기점수와 반영 비율을 곱한 필기점수의 점수와 반영 비율 60%를 더한 걸 더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김민영이라는 사람의 실기점수 80에다가 반영 비율 40%를 곱해요.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필기점수인 95점의 반영비율 60%를 곱해요. 그러면 나오겠죠. 그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수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우선 늘 김민영이라는 사람의 필기점수에 곱해줘야 되죠. 반영비율을. 반영비율이 어디 있어요? B1 셀에 있어요. 근데 이 B1 셀은 계속 이 셀이 참조가 돼야 되죠. 이 셀이 수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F4키를 눌러줘요. 그러면 행인 1 앞에도 달러 표시가 붙었고요. 열인 B 앞에도 달러 표시가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더하기 필기 점수에다가 다시 반영 비율을 곱해줘야 되죠. 필기 점수의 반영 비율은 C1 셀이에요. 그죠? 근데 이 C1 셀도 계속 이 셀이 수식에 사용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참조한다고 하거든요. 이 셀이 참조가 돼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서 F4키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C, 달러 1이 됐죠. 그래서 행이나 열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면 값이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80 곱하기 0.4 더하기 95 곱하기 0.6이 됐겠죠. 그래서 89라는 값이 구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쭉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답이 구해졌어요. 우리 수식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수식으로 볼게요. 도구 메뉴에서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 표시 탭에서 수식 선택해주세요. 수식이 나왔죠? 볼게요. B3, B4, B5, 6, 7, 8, 9, 10 해서 하나씩 행이 늘어났어요. 그죠? 왜냐면 숫자가 80 다음에 90, 85, 90 해가지고 계속 행이 늘어나잖아요. 그랬죠. 근데 B1 실기 점수의 반영 비율 0.4는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필기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95, 70 해서 행이 계속 늘어나요. 그 셀은 계속 증가됐어요. 그런데 필기 점수는 그대로예요. 필기 점수의 반영 비율 C1 셀은 그대로 참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도구에서 옵션 들어가서 다시 값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이 구해졌어요. 이전에 우리가 했을 때는 저번 시간에 했을 때는 합계평균 구할 때는 행과 열이 그냥 똑같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고정되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계산식을 사용할 때 어떤 특정 셀이 고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럴 때 그 셀을 고정해 주기 위해서 행과 열을 고정해 줘서 행 이름 앞에 열 이름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여준 거고요. 또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거. 지금 필기 점수가 40%고요. 실기 점수가 40%고요. 필기 점수가 60%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실기 점수와 필기 점수가 곧 똑같이 50대 50으로 반영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만 바꿔주면 될까요? 아니면 수식도 다 바꿔줘야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50%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여기도 50%로 바뀌었습니다. 수식 바뀌시는 거 수식 바뀌는 거 보이시죠? 했습니다.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수식으로 입력을 해서 좋은 점. 데이터가 변하면 수식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데이터를 계속 참조를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값으로 내가 87.5라고 입력한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 값만 내가 입력을 해주고 수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값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민영이라는 사람이 80.95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입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100점 100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데이터를 100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0 하면 당연히 합계도 100 나오겠죠. 바로 계산이 돼요. 바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엑셀에.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만약에 이 표를 작성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숫자 바꾼다고 표에서 이 숫자 바꾼다고 여기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합계 사용하면 그것도 그때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바뀌었어요. 요거 하나 바뀌면 다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엑셀에서는 다 자동 계산해 줍니다. 여기가 뭐 35%로 바뀌었어요. 그죠?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몇 %가 될까요? 65%가 되죠. 그럼 자동으로 계속 바뀌죠. 이렇게 계속 수식의 데이터가 바뀌면 참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참조 형식 본 거예요. 근데 참조 형식이 보면 행의 이름 앞에도 열 이름 앞에도 지금 다 달러 표시가 붙어있는 요걸 우선 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다른 수식 시트 3으로 가서 이거는 좀 쉽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름, 성금액, 구성비 해서 입력했습니다. 성금액 9행까지 입력을 할 겁니다. 오연지, 윤상, 조미래, 이한수, 정나래, 이한술, 정바다, 이전우 해서 금액이 4,600, 4,000, 3,500, 5,000, 7,500, 3,000, 5,500, 6,000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구성비라는 게 뭐예요? 구성비가 뭘까요? 전체에 대해서 이게 얼마큼의 그 비중을 갖느냐 그걸 구하는 게 구성비거든요. 구성비를 하려면 어쨌든 전체에 대한 게 필요해요. 그럼 뭐 전체에 대한 우리 합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합계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합계 금방 구할 수 있죠? 블록 지정해서 자동 합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동 합계해서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성비는 뭐예요? 전체에 대해서 오연지라는 사람이 낸 성금액 4,600원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는 수식입니다. 오연지라는 사람이 낸 성금액이 나누기 전체를 하면 되겠죠. 전체는 B10셀입니다. B10. 근데 지금 우리는 참조라는 개념이
이 이행이라는 수식 하나만 있을 때는 참조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복사 안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래에도 똑같은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채우기로 복사를 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셀이 계속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B10이라는 셀은 유은상, 조미래, 이한나, 정나래, 이한솔, 정바다, 이전우라는 그 셀에서 그 행에서 계속 똑같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셀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이러면 F4 누르셔갖고 절대 참조라 그러거든요.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B10 셀에 행과 열에다 달러 표시를 해서 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식을 복사를 해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엔터 쳤습니다. 구성비 나왔네요. 11% 정도 되네요. 그죠? 11.7%. 그러면 C2에서 작성된 이 표를 아래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쭉 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구성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비를 모두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죠? 요 각각의 금액 나누기 전체를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합계 1 나오죠. 다 더하면 전체잖아요.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그 비율을 갖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수식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수식, 도구, 옵션, 수식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B10셀은 계속 똑같아요. 그죠? B10셀은 계속 똑같고요. B2, 3, 4, 5, 6, 7, 8, 9 해서 앞에 있는 행만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B2, 3, 4, 5, 6, 7, 8, 9 해서 참조되는 금액만 바뀐 거죠. 전체는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참조는 왜 필요하냐면 밑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수식을 하나만 할 때는 그냥 구해도 답은 나와요. 그죠? 근데 밑으로 하면은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해보죠. 시트를 새로 한번 삽입하기 전에 우선 수식을 좀 먼저 값으로 변경을 하고요. 삽입 워크시트에서 새로운 시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관리비, 호수,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수도 사용량, 수도요금 합계. 그래서 8, 10까지 입력을 할 겁니다. 8행까지 1015, 1025, 1035, 2015, 2025, 2035. 전기 사용량은 218이고요. 155, 354, 465, 168, 268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은 이따 계산을 할 거예요. 수도 사용량은 350, 266, 187, 487, 266, 23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단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금 여기 합계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합계 구해주시고요. 요금 전기랑 수도 25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320원. 다르다는 얘기죠. 전기는 1kW당 250원이고 수도는 1W당 전기 수도니까 물이 되겠죠. 그거는 320원이 되는 거예요. 단가가. 그러면 딱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기 요금은 어떻게 구해요? 전기 사용량에다가 전기 그 단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고정된 셀입니다. 수도 요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수도 사용량에다가 수도 단가를 곱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수도 단가도 고정된 셀이에요. 합계 어떻게 구할까요? 전기요금 더하기 수도요금 하면 되겠죠. 이 합계는 그냥 세로 합계로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 수식 한번 작성해 볼까요? 수식은 전기 사용량 곱하기 전기요금의 단가
이거는 고정되어야 된다. F4 누르셔가지고 달러 붙여줍니다. $C, $11. 됐죠? 그 다음에 쭉 복사를 해줍니다. 수도 요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수도 사용량 곱하기 수도의 단가가 C12셀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변경되면 안 되는 셀입니다. 그러면 F4 눌러가지고 절대참조 $C, $12로 만들어준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수식을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복사를 해줍니다. 이제 합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자동 합계 사용 못하죠? 중간중간에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수식을 작성해줍니다. 는 전기요금 C3 더하기 수도요금 E3. 그죠? 여기 절대참조, 여기 고정된 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행이 증가가 되죠? 엔터 쳐줍니다. 아래로 쭉 복사해주면 여기 다 더해서 여기 합계를 구해줍니다. 합계 구해야 되겠죠? 합계 자동 합계 되겠죠?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동 합계 아이콘 딱 눌러주면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개념이 좀 쓰셨죠? 해보다 보면 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전기와 수도 요금이 안 변한다. 거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정시켜준다. 그게 절대참조. 달러가 행과 열 앞에 붙는다. 그러면 고정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구단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9구단 다시 삽입 워크시트에서 새 워크시트를 삽입을 했습니다.